어머나, 이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이야? 개는 진돗개로 보였습니다. 온몸이 새하얗고 귀가 쫑긋하게 서 있었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새끼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새끼가 다쳤나 보네.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왔구나.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이 비에 새끼를 데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마도 다쳤나 봅니다. 어미개는 새끼 옆에 엎드려서 혀로 할자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리가 다쳤네. 이 비에 밖에 있으면 안 돼. 들어가자. 강원도 평창 산골 마을, 해발 600m 높이에 자리한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집 주인은 올해 74살 이말순 할머니입니다. 남편 박철수와 함께 40년을 살았던 이 집은 이제 말순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말순은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에 나섭니다. 빨갛게 핀 진달래꽃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을 나누어 볼 사람은 없습니다. 텃밭에서 키우는 상추와 무, 배추들이 할머니의 유일한 대화 상대입니다. 상추야, 오늘도 잘 자랐구나. 파릇파릇해서 보기 좋아.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상추에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상추가 시들어 보입니다. 물을 충분히 줬는데도 말이죠.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상추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 벌레가 먹었구나. 이런 녀석들, 언제부터 여기 살았나?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엌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반찬은 여전히 5가지를 준비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입니다. 지금은 아침 7시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고 기온은 섭씨 1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말순은 이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디오는 할머니에게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은 대문 앞에 나가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빈 우편함입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박진우로부터 편지가 온 것은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그때도 짧은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진우야, 넌 왜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냐? 서울이 그렇게 바쁜 곳이냐? 할머니는 빈 우편함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서울로 이사 간 것은 10년 전 일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다 2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순을 측은하게 바라봅니다. 이장인 김태식은 가끔 말순의 집 앞을 지나가며 안부를 묻습니다. 말순 아주머니, 오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지. 이장님도 건강하시죠? 네, 그런데 아주머니, 아들한테 연락은 받으셨어요?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몰라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연락도 안 하고. 이장이 떠난 후 말순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점심을 먹고 텃밭에서 잡초를 뽑습니다. 오후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만 마음은 여전히 쓸쓸합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걷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들이 마치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빨래를 다 걷고 나면 다시 고요한 정적만 남습니다. 밤이 되면 말순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이네. 우리 집도 예전엔 저랬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저녁마다 이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철수는 하루 종일 논의를 하고 돌아와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진우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듣곤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진우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큰 집이 텅 비어 있으니 작은 소리도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밤 11시 말수는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하루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 평소보다 크게 들립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까지. 말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까? 진우가 연락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잠에 빠져듭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 아침이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깼을까? 할머니는 이불을 개며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6시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유독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 나가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쪽 하늘 끝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간 말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지만 보이는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산과 나무들 뿐입니다. 기분 탓이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어오더니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비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본격적인 봄비가 되었습니다. 어머, 비가 온다. 빨리 들어가야겠네. 말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전국에 비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봅니다. 빗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말수는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비가 언제 그칠까? 내일 텃밭 일을 못하겠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와서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끙.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마치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끙끙, 끙끙.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할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마당이 빗물로 질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마당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대문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왔을까? 말수는 우산을 들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대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문 앞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서 털이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개의 입에 작은 새끼가 물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경계하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달아나지는 않았습니다. 말수는 개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개는 진돗개로 보였습니다. 온몸이 새하얗고 귀가 쫑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털이 비에 젖어서 몸이 말라 보였습니다. 입에 물고 있는 새끼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새끼가 다쳤나 보네.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왔구나. 말수는 무릎을 꿇고 개와 눈을 맞췄습니다. 개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이 비에 새끼를 데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에게 말했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새끼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새끼를 자세히 살펴보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왼쪽 뒷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쳤나 봅니다. 어미개는 새끼 옆에 엎드려서 혀로 할자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리가 다쳤네. 이 비에 밖에 있으면 안 돼. 들어가자. 말수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젊은 시절 군 병원에서 10년간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친 새끼를 보니 본능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끼를 수건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미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말순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이 비에 밖에 있으면 감기 걸려. 말순은 어미개에게 말했습니다. 개는 마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는 새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왼쪽 뒷다리가 심하게 삐었거나 골절된 것 같았습니다. 어미개는 새끼 옆에 바짝 붙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치료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응급처치용 붕대와 소독약을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간호사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새끼의 다리를 살펴보고 임시로 고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의사한테 데리고 가야겠어.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말수는 새끼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어미개는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넌 참 영리하구나. 새끼가 다쳤다고 사람을 찾아온 거야?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았지? 할머니는 신기한 마음으로 어미개를 바라봤습니다. 개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작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이 아닌 생명체가 할머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렴.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자. 할머니는 어미개에게 말했습니다. 개는 새끼 옆에 엎드려서 밤새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옆에 앉아서 새끼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할머니의 집에는 생명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들리는 개들의 작은 숨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말수는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어미개가 새끼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고 어미는 할머니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잘 잤니? 새끼는 어때?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새끼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열이 조금 오른 것 같았지만 다행히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미개는 밤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새끼를 지켰나 봅니다. 배고프겠다. 밥 먹자.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밥과 물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어미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굶었구나. 천천히 먹어. 할머니는 개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봐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마을 유일한 수의사인 박정호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순과 같은 또래로 마을에서 30년 넘게 동물 치료를 해온 분입니다. 정호야, 나 말순이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집에 좀 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개 새끼가 다쳤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박정호 수의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새끼를 자세히 살펴보고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말수는 어미개와 함께 수의사 차에 탔습니다. 아주머니, 이 개들 어디서 오셨어요? 어젯밤 비 올 때 우리 집 대문 앞에 있었어. 어미가 새끼를 물고 온 것 같아. 신기하네요. 보통 개들이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는 드문데 수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어미개는 차 안에서도 새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새끼의 왼쪽 뒷다리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복합골절은 아니어서 깁스를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달 정도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동안 안정을 취해야 하고요. 그럼 내가 돌보면 되겠네. 말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수의사는 할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2달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집에 나 혼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있으면 좋지. 할머니의 대답을 듣고 어미개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말수는 거실 한쪽에 개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푹신한 담요와 물그릇, 밥그릇을 놓고 새끼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니들도 이제 우리 식구야. 이름이 있어야겠는데. 할머니는 하얀 털색을 가진 새끼를 보며 복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미에게는 봄에 피는 꽃 이름을 따서 진달래라고 했습니다. 복실아, 진달래야. 앞으로 잘 부탁해. 말수는 2개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진달래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고 복실이는 작은 소리로 짖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복실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달래와 함께 텃밭 일을 했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진달래야, 오늘은 상추를 심어야겠다. 너도 도와줄 거지? 진달래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호미로 땅을 파면 진달래도 앞발로 땅을 파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말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너 참 똑똑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상추 뿌리가 다쳐. 마을 사람들은 말순이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장 부인인 김영숙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말순 언니 떠돌이개를 들이면 안 돼요. 다른 개들까지 몰려올 수 있어요. 영수가, 이 아이들은 떠돌이가 아니야. 도움이 필요해서 온 거야. 그래도 개는 개잖아요. 언니가 혼자 사는데 무슨 개를 키워요. 말수는 영숙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달래와 복실이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진달래와 복실이를 위해 밥을 준비했습니다. 진달래는 건사료보다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을 더 좋아했습니다. 복실이는 아직 어려서 우유를 타서 주었습니다. 진달래야 맛있니? 복실이도 잘 먹네. 두 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말수는 행복했습니다. 혼자 먹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복실이의 다리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울던 복실이도 이제는 할머니의 손길에 익숙해졌습니다. 진달래는 옆에서 지켜보며 새끼를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복실아. 금방 나을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복실이는 안심하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달래도 새끼를 하자주며 위로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는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 발치에 누워 있고 복실이는 담요에 쌓여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말수는 이런 평온한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네. 너희들이 와서 그런가 봐. 할머니는 진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달래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손길을 즐겼습니다. 밤이 되면 진달래는 복실이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말수는 침실로 들어가기 전 두 개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 우리 복실이 진달래야. 할머니의 인사에 진달래는 작게 짖어 대답했습니다. 복실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의 집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이제 외롭지 않아. 이 아이들이 있어서 말이야. 할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20살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옆에서 진달래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복실이의 다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깁스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했던 복실이가 이제는 절뚝거리면서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복실이의 걸음걸이를 확인하며 기뻐했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어때? 아픈 데 없니? 복실이는 할머니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달래는 새끼가 걷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호 수의사가 정기 검진을 위해 집에 왔을 때도 복실이의 회복 상태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있네요. 아주머니가 잘 돌보신 덕분이에요. 이 아이가 워낙 건강해서 그런 것 같아. 매일 밥도 잘 먹고.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으로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정성껏 돌본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깁스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수의사의 말에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복실이가 아플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진달래는 복실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새끼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진달래가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 일을 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진달래야, 오늘은 토마토를 심어보자. 할머니가 텃밭으로 나가면 진달래도 따라왔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가 삽으로 땅을 파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앞발로 흙을 파는 시늘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말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사람 하는 일을 따라하네. 진달래는 할머니의 칭찬에 더욱 신이 나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세 식구는 마당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진달래는 그 옆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복실이는 깁스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편안해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달래와 복실이가 온 이후로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기쁨들을 이제는 매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실이의 깁스를 제거하기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달래가 밤늦게 마당에서 계속 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온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달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진달래는 대문 쪽을 바라보며 계속 짖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진달래의 모습이 이상해서 말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진달래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고 계속 대문 쪽을 바라보며 서성거렸습니다. 복실이도 어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달래야, 아픈 데라도 있니? 왜 이래? 할머니는 진달래의 몸을 만져봤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호 수의사가 복실이의 깁스를 제거하러 왔습니다. 깁스를 제거한 복실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자유로워진 다리를 기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네요. 이제 정상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야. 복실아, 이제 아프지 않지? 복실이는 할머니 주위를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2달 동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쯤 잠에서 깬 말순이 거실로 나가보니 진달래와 복실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달래야? 복실아? 할머니는 집 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2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마당으로 나가보니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 언제 나갔지? 말수는 대문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개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달래야, 복실아. 할머니는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걸어가 보기도 했지만 2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나서도 진달래와 복실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하루 종일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잠깐 산책을 나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돌아올 거야. 복실이 다리도 이제 괜찮으니까. 할머니는 자신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2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말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찾아봤습니다. 이장인 김태식도 나와서 함께 찾아줬습니다. 말순 아주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개들은 집을 잘 찾아와요. 그래도 복실이는 아직 어린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2달 동안 정성껏 키운 개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개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빈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말수는 지난 2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정성껏 돌봤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개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집은 예전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진달래와 복실이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고 사용하던 밥그릇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실이 다리가 다 나은 다음에 떠나서 다행이야. 할머니는 자신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2달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개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개들이 떠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텃밭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개들이 생각났습니다. 진달래와 복실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거실을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빈 담요와 물그릇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떠돌이개였나 보다. 나한테 정이 들 리가 없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2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밥그릇에는 여전히 물을 채워두었고 대문도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만약 돌아온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진달래와 함께 심었던 토마토가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 진달래가 앞발로 땅을 파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진달래야, 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랐어. 너도 보고 싶겠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토마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토마토가 평소보다 더 크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진달래가 도와준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려고 평상에 누워 있는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달래야? 복실아? 하지만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다른 개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하며 다시 평상에 누웠습니다. 요즘 들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졌습니다. 오후 4시쯤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를 보며 진달래가 빨래 사이로 뛰어다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빨래가 더러워진다고 나무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리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 앞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왈, 왈. 말수는 빨래 집게를 떨어뜨리고 대문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진달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복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달래야, 너 어디 갔었어? 복실이는 어디 있어? 할머니는 진달래를 꼭 안았습니다. 진달래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의 품에서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뭘 물고 왔니? 말순이 자세히 보니 진달래 입에는 작은 천 조각이 물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빼내어 보니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진달래는 손수건을 내려놓더니 마당 한쪽으로 가서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파면서 할머니를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함께 파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뭘 파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 할머니는 신기한 마음으로 진달래가 파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진달래는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발톱에 흙이 가득 끼도록 열심히 팠습니다. 말수는 호미를 가져와서 진달래와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가 함께 파는 것을 보고 더욱 신이 나서 파댔습니다. 한참을 파다 보니 단단한 것이 호미에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흙을 치우니 검은색 가죽 지갑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지갑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여기에 묻었을까?
말수는 지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진달래는 지갑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것을 찾으라고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말순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 진우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진우는 할머니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이게 진우 것이야? 왜 여기에 묻혀 있지? 할머니는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편지는 진우의 글씨였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어머니께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었고 결국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 용기도 없었고 그저 도망치듯 숨어 살았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병이 깊어져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아픈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진달래는 할머니 옆에 와서 몸을 비볐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키우던 개 진달래와 복실이를 어머니께 보냅니다.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달래는 정말 영리한 개입니다.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말수는 진달래를 바라봤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복실이는 진달래의 새끼입니다. 제가 길에서 다친 채로 발견해서 키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잘 돌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진달래가 복실이를 데리고 왔는지, 왜 할머니를 찾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할머니는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효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년을 외롭게 만들어드린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진달래와 복실이가 어머니를 대신 모실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시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다 읽은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섭섭했는데 아들은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달래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진달래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달래야, 너는 진우가 보낸 거구나. 우리 진우가 이미 하늘나라에 갔구나. 진달래는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주인을 잃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복실이는 어디 있어? 복실이도 데려왔어야지. 할머니가 묻자 진달래는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복실이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우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내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말수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사진 속 진우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주인을 잃은 개의 마음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달래도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두 존재는 같은 상실감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말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의 마지막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 발치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달래야, 너도 힘들지? 주인을 잃고 혼자 남겨져서. 진달래는 할머니의 말에 작게 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진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진우의 편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어젯밤에는 충격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펼치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편지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구 김성호의 보증을 선 것은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였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라서 믿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들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2억 원이라는 금액에 놀랐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내 미영이는 처음에는 함께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가족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는 진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짐을 떠안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도 피해가 갈까봐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어머니까지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표정을 살펴보며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진우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진달래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공사장 근처에서 떨고 있는 진달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진달래를 바라봤습니다. 진달래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진달래는 정말 영리한 개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습니다. 외로운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달래가 복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복실이는 진달래가 어디선가 데려온 새끼였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진우가 치료해줬다고 했습니다. 복실이를 치료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다친 사람들을 돌봐주시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을 어머니께 보내드리겠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암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폐암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그런 큰 병을 앓고 있었다니.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 어머니를 뵐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진달래와 복실이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편지에는 진우가 어떻게 개들을 훈련시켰는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진달래에게 어머니 집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진달래는 정말 똑똑해서 금방 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복실이가 다쳤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왜 진달래가 복실이를 데리고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지, 왜 그렇게 영리하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달래는 제가 죽은 후에도 어머니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개입니다. 어머니께서 슬프시거나 외로우실 때 옆에 있어 드릴 겁니다. 진달래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는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편지의 끝부분에는 진우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효자가 되지 못했지만 어머니만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달래와 복실이가 어머니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진달래가 이 편지를 어머니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때 진달래를 혼내지 마시고 잘 받아주세요. 이 아이는 제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모두 읽고 진달래를 꼭 안았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진달래야, 고마워. 진우의 마지막 말을 전해줘서.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편지에서는 복실이도 함께 보낸다고 했는데 복실이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진달래야, 복실이는 어디 있어? 왜 혼자 왔어? 진달래는 할머니의 질문에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복실이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혹시 복실이에 대한 다른 얘기가 있나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편지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쓰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다 자랐으니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진달래만 어머니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읽고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복실이는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길을 간 것이었습니다. 진달래만이 할머니 곁에 남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복실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 길을 찾아간 거구나. 진달래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진우의 편지와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소중한 아들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사진첩에 넣어서 잘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진달래를 잘 돌볼게. 내가 보낸 이 아이를 가족으로 여기고 살겠다. 할머니는 아들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진달래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진달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진달래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아들이 보낸 가족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진달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달래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진우가 우리를 이어준 거야. 진달래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아들이 남겨준 소중한 선물이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진달래는 할머니 침실 문 앞에서 잤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달래야, 잘 자. 내일부터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의 인사에 진달래는 작게 짖어 대답했습니다. 그 밤 말수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사랑이 전해진 밤이었습니다. 진우의 편지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나면서 말수는 점차 마음의 평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진달래가 곁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달래 또한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진달래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텃밭에 가서 일하자. 아침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진달래와 함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수확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배추와 무, 고추가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가 일하는 동안 그늘에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힘들어하면 다가와서 몸을 비비며 위로해줬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진달래가 고마웠습니다. 진우가 정말 좋은 아이를 보내줬구나. 넌 사람 마음을 정말 잘 아는구나. 오전 내내 텃밭에서 일한 할머니는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요즘 들어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할머니는 다시 텃밭으로 나가 배추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달래도 따라와서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추를 뽑다가 말수는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힘을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상하네.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프지? 할머니는 일을 멈추고 가슴을 눌러봤습니다. 숨쉬기도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진달래야. 잠깐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말순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어지럼증도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텃밭 한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말수는 정신을 잃은 채 텃밭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진달래는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코로 할머니를 냄새 맡아보고 앞발로 살짝 건드려 봤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왈, 왈, 왈. 진달래는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어서 다른 집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진달래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마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를 도울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집까지는 10분 정도 뛰어가야 했습니다. 진달래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장 김태식은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왈, 왈, 왈. 진달래가 갑자기 나타나서 큰 소리로 짖자 이장은 놀랐습니다. 이게가 말순 아주머니 집게 아닌가? 왜 여기 왔지? 진달래는 이장에게 다가가서 바지를 물고 당겼습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왜 이래? 이장이 움직이지 않자 진달래는 더욱 간절하게 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장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말순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장은 진달래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급히 집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나와봐. 이장 부인 김영숙이 나왔습니다. 진달래는 영숙을 보자 더욱 간절하게 짖었습니다. 이게가 왜 이래? 말순 언니네게 맞지? 그러게.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 혹시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장 부부는 진달래를 따라 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달래는 앞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똑똑하네. 사람을 데리러 온 게 분명해. 말순의 집에 도착한 이장 부부는 텃밭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말순 언니. 영숙이 먼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수는 의식을 잃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장이 할머니를 흔들어 봤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이장은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할머니를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가끔 할머니의 손을 하자주며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진달래가 우리를 데리러 온 거야. 이 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똑똑한 개네. 어떻게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도움을 요청했을까? 이장 부부는 진달래의 영리함에 감탄했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실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구급차가 떠날 때 진달래도 함께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걔는 구급차에 탈 수 없다고 해서 이장이 자동차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진달래야,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병원에 도착한 후 할머니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하는 동안 이장 부부와 진달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급성 협심증으로 보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증상이에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네, 약물 치료를 하고 며칠 입원하시면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이장은 진달래를 바라봤습니다. 이 개가 할머니 목숨을 구한 거네요. 사람도 못할 일을 개가 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개가 어떻게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의사도 진달래의 행동에 놀라워했습니다. 말수는 이틀 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할머니는 이장 부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아주머니, 병원이에요. 텃밭에서 쓰러지셨어요. 아, 그랬구나. 가슴이 아프더니. 진달래가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그 아이 덕분에 빨리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진달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진달래가 그랬다고요? 어디 있어요? 병원에는 못 들어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문 앞에 앉아서 아주머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며칠 후 태어난 할머니를 진달래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할머니는 진달래를 꼭 안았습니다. 진달래야, 고마워. 내가 나를 살렸구나. 진달래는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지켰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보낸 진달래가 엄마를 살렸어. 정말 고마운 아이를 보내줬구나.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진달래는 정말로 아들이 보낸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진달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해. 사람보다 낫네. 말순 아주머니가 키우길 잘했어. 복이야, 복. 할머니는 이제 진달래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아들의 선물이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말순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당부에 따라 무리한 일은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서 지켰습니다. 진달래야, 오늘은 산책이나 하자.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하셨어. 아침 식사 후 할머니는 진달래와 함께
마을 뒷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걷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진달래가 함께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마을 사람들이 진달래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영웅이라고 여겨서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달래다. 잘 지내냐? 김영숙 아주머니도 이제는 진달래를 예뻐했습니다. 예전에는 떠돌이개라며 싫어했는데 지금은 마을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영수가 진달래가 정말 똑똑하지? 우리 진우가 좋은 아이를 보내줬어. 그러게요. 이런 개는 처음 봐요. 사람 같아요. 진달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문 옆에 작은 표지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진달래야, 우리 집에 예쁜 이름표를 만들어줄까? 할머니는 나무 판자에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말순이와 진달래의 집이라고 적었습니다. 진달래는 할머니가 작업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표지판을 대문에 걸고 나니 집이 훨씬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할머니와 진달래가 함께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완성됐네. 진달래야, 어때? 진달래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여자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혹시 박말순 할머니 댁이 맞나요? 할머니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진달래도 경계하는 듯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영이고 이 아이는 박준혁이에요. 진우, 박진우와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의 전 부인과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미영이구나. 준혁이도 이렇게 컸네. 말수는 며느리와 손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이는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이렇게 자란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차라도 마셔야지. 거실에 앉은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진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응, 편지로 알았어. 참 안타까웠어. 저희도 석 달 전에야 알았어요. 진우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할머니 주소를 찾았거든요. 미영은 진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에 대한 걱정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 개가 진달래 맞나요? 진우가 키우던 개요. 응, 맞아. 복실이와 함께 우리 집에 왔어. 준혁이는 진달래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아빠가 진달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똑똑한 개라고. 진달래는 준혁이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아마도 진우의 냄새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늦게나마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괜찮아, 미영아.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미영과 준혁이는 하루 종일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우의 어린 시절 얘기, 가족이었던 시절의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진달래가 할머니를 구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 이 아이가 나를 살렸어. 진우가 보낸 천사야.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준혁이는 진달래와 친해져서 함께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진달래야, 아빠 기억나? 아빠가 보고 싶어 했어. 진달래는 준혁이의 말에 작게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영과 준혁이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미영이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준혁이가 시골 생활을 좋아해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이 집이 너희 집이야. 그럼 방학 때마다 올게요. 진달래도 보고 싶고요. 준혁이도 할머니와 진달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진달래야, 다음에 또 올게요. 차가 떠나는 모습을 배웅하며 할머니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진달래야, 우리 가족이 늘어났네. 이제 정말 외롭지 않겠어. 진달래도 꼬리를 흔들며 동감한다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의 집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미영과 준혁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방학 때는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진달래의 영웅담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자랑스럽게 진달래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진달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진우가 보낸 선물이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을 때 할머니는 진달래를 위해 따뜻한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계집을 지어줬습니다. 진달래야, 추우면 여기서 자렴. 따뜻하게 만들어줬어. 하지만 진달래는 계집보다 할머니 곁을 더 좋아했습니다. 밤에는 할머니 침실 문 앞에서 잤고 낮에는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진우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보낸 진달래 덕분이야. 그리고 미영이와 준혁이도 다시 만났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진달래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진우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진우가 보고 싶지? 괜찮아. 우리가 진우 목까지 행복하게 살자. 봄이 다시 왔을 때 할머니는 텃밭에 진달래꽃을 심었습니다. 진달래의 이름을 딴 꽃이었습니다. 진달래야, 이 꽃이 네 이름이야. 예쁘지? 분홍색 진달래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와 진달래는 함께 행복해했습니다. 준혁이가 여름방학에 왔을 때는 진달래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달래꽃이 정말 예뻐요. 진달래처럼요. 그래, 우리 진달래만큼 예쁘지? 마당에서는 준혁이와 진달래가 뛰어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고마워.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릴 때 할머니는 진달래와 함께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진달래야, 우리 참 행복하지? 이제 정말 살맛 나는구나. 진달래는 할머니 곁에 누워서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집은 다시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 진달래를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내 새끼는 떠났지만 이 아이가 날 다시 살렸지. 할머니의 중얼거림 속에는 깊은 감사와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어지고 사랑은 전해진다는 것을 진달래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할머니와 진달래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